원룸 각 호실별로만 개수로만 따져보면 약 40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가구 원룸을 지금까지 운영한 지가 한 8년 정도 돼가는데 그 사이에 40개 호실에 8년간 최소 수백 명의 임차인을 만나서 계약을 해본 경험이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런 사람은 정말 만나고 싶지 않다, 섬뜩한 느낌이 있어서 계약을 파기한 충격적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최근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고요. 관련돼서 임대업 하시는 분들도 집주인분들도 한 번쯤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보시고 계약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몇 달간 원룸이 계속적으로 장기적으로 공실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근데 한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을 하자는 연락이, 너무나 반가운 전화가 왔던 거죠. 근데 통상적으로 하지 않는 이런 제안을 그 부동산에서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계약금을 보통을 넣고 나서, 가계약금이든 계약금 넣고 또 며칠 뒤에 만나가 계약서 쓰고 또 나중에 언제 잔금기한을 만나가지고 만나서 정해서 그때 이사하면서 잔금 넣고 하는 게 보통인데, 계약금 넣지 않고 조금 이렇게 일단은 뭐 물건을 좀 잡아달라, 다른 부동산 통해서 내놓지 말고 좀 이분들께 좀 주면 어떻겠냐, 3달 뒤에 확실하게 돈이 들어오니까 또 두 번째는 보증금 없이 무보증으로 좀 계약해주면 안 되냐. 아니, 나는 무보증 이런 건 안 되고 무조건 보증금 얼마 이상에다가 월세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지, 무보증 안 된다 했더니만, 사장님 그러면 무보증 하는 대신에 월세를 5만원 더 올려드릴게요.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한 달만 있다가 계약금 넣어드릴게요. 그래서 한 달만 있다가 또 보증금 또 마련은 되는 대로 목돈이 들어오니까 그때 상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때 보증금을 드리겠다. 별의별 계속적으로 안 된다 하는 거죠. 부동산에서도 그러면 정상적으로 보증금 넣고 계약금 넣고 이렇게 월세 하는 걸로 하고, 최종적으로 이분들이 한 번만 딱 더 보면 어떻겠냐, 최종적으로 그래 방 한번 봐라. 근데 제가 물어봤죠. 누가 살 거냐, 임차인 누구냐 물어봤더니만 여성분 혼자 살 계획이고 그럼 하시는 일이 직장인이더라. 오케이, 그러면 혼자 살고, 그럼 여성분 혼자니까 오케이, 그럼 가서 부동산에서 최종적으로 보고 뭐 계약할지 말지 정해달라 했습니다. 몇 시간 뒤에 전화가 왔습니다. 방을 최종적으로 봤는데 여성분이 계약하자라고 했다. 그러면 기존 원한 대로 내가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대로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이런 식으로 뭐 계속적으로 한다. 여성분 혼자 사는 거니까. 근데 한 번씩 가끔씩 남자친구가 올 수도 있다. 이거는 괜찮냐라고 물어봤더니만, 타인 간의 동거 있죠. 동거. 계속적으로 같이 사는 거. 혼자 산다 했다가 계속 같이 사는 거, 이건 안 되는데,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한 번씩 놀러 오는 것까지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괜찮다. 그리고 그건 안 되고 동물 안 된다. 2가지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 알겠다고 해서 구두상으로 통화상으로 협의를 한 다음에, 그럼 가계약금 이렇게 보내셔라. 제 계좌도 보내고 얼마 뒤에 가계약금 금액 정도로 해서 30만원 정도로 가계약금이 들어왔습니다. 여자 이름으로 들어왔더라고요. 그런데 그날따라 약간 제가 쇠한 느낌이 오더라고요. 왜 자꾸 금액적으로 뭐 3달 뒤에 돈을 주겠다, 또 안 되니까 무보증으로 해달라, 아니니까 한 달 뒤에 또 보증금을 주겠다, 왜 자꾸 이런 식으로 하지? 그래서 제가 CCTV를 과거 몇 시간 전 거를 해서 제가 쭉 돌려봤죠. 도대체 누가 와가지고 보고 있나 해서 봤더니만, 제 건물 앞에 차가 딱 서더니만 그 안에서 쫙 사람들이 내리는 거죠. 부동산 중개인 자기 차 운전해서 내리고, 근데 여성분이 와서 본다 그랬죠. 근데 여성분이 그게 거기 영상에는 보이지 않고 뒤에 남자 2명이 딱 내리더라고요. 근데 남자 2명이 더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시티, 민소매 티라 그러죠. 이렇게 해서 민소매 티로 해서 2명이 다 똑같이 내리는데, 그까지는 뭐 더우니까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 영상에서 자세히 요즘에 보이죠. 화질이 좋으니까. 여기 목 뒤에부터 해가지고 팔까지 민소매니까 양쪽 다 이거 전체 문신인 것 같더라고요. 느낌 자체가. 문신이 이렇게 목에서부터 팔, 저거 온몸 문신 같은데? 뭐지? 남자 3명이 들어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5분 정도 있다가 또 이렇게 나오는 영상까지도 쭉 있더라고요. 혹시나 해가지고 제가 일하다 말고, 다 올라갔죠. 제가 이제 매장에서 막 일을 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뭐 공실이 있다 해서 그거를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매장 일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까지 제가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해가지고, 그래서 잠깐 제가 매장 일을 멈추고 올라갔습니다. 건물 공실을 딱딱 비번으로 올라갔더니만, 이거 슬픈 예감은, 방 자체 제가 항상 A4용지로 딱 깔아놓거든요. 청소해놨으니까 신발을 벗고 좀 들어가 주십시오 했더니만, 역시나 신발 신고 들어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신발 자국 다 보이죠. 안쪽까지 쫙 보이고 청소 다 해놨는데, 도대체 이거까지 좀 신경 좀 써달라 그랬더니만, 그래서 대충 정리를 하고 다시 나와가지고 처음에 전화 왔던 부동산 그 실장 있죠. 남자 실장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아니 처음에 나한테 얘기했을 때는 여성 혼자 사는 거라고 얘기했는데 혹시나 해가지고 내가 뭐 일하다 보니까 CCTV 돌려보니까 아니 웬 남자 2명이 그리고 여기 문신 이상한 그 남자 2명 같이 데려와가지고 그 왜 같이 방을 왜 확인한 거냐 물어봤더니만 솔직하게 얘기를 해달라 그랬죠. 실장님 내가 뭐 이렇게 원룸을 1, 2년 한 사람도 아니고 8년 이상 했고 뭐 수백 명 내가 임차인이라든지 계약하기 위해서 내가 소실장님들 만나 뵀는데 이 동네에도 사람들 다 알고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해달라. 요 실장님이 뭐 이렇게 부동산 그 사무실에서 일한 지 몇 년 된지 모르겠지만 나이도 젊어 보이시고 서로 믿고 신뢰관계 없으면 계약하기 힘들다. 그래서 솔직하게 까놓고 얘기해달라 했더니만 사실은 이분들이 뒤에 타선 이런 문신했던 그 형님들 있죠. 문신했던 형님들이 아는 형님들인데 아 근데 왜 여자가 산다 그랬냐 그랬더니만 아 조폭이고 뭐 이렇게 그런 뭐 나쁜 사람은 아니고 뭐 이렇게 일정한 뭐 주거지역도 없고 일하는 현재까지는 뭐 주기적으로 일하는 것도 아닌데 한 번씩 알바 같은 거 하고 근데 건너 아는 형님들인데 숙소가 필요한 상황인데 아 여자 이름으로 일단은 뭐 근데 왜 그렇게 얘기했냐 그랬더니 아니 뭐 남자 이름으로 했다가 또 이 2명이 얼굴 보면 뭐 이렇게 사장님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좀 주인분들이 좀 꺼려 하시더라. 그래서 여성 이름으로 한다 그랬다. 근데 그 여성 누구냐 했더니만 그 여자도 이 형님들하고 아는 그게 뭐 일단 여동생인데 그 뭐 데리고 와가지고 계약을 일단은 계약서 쓸 때는 여자가 와야 되겠죠. 실제 본인은 계약 명의로 하니까 했다가 나중에 거짓 계약인 거죠. 그러니까 뭐 기망인 거죠. 그래서 나중에 실제적으로 거주한 건 누구냐 했더니만 그 형님들이 실제적으로 거주를 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이건 완전 기망이고 거짓 계약 아니냐 속이는 거다 이거는. 이게 뭐냐 계약이 장난도 아니고 그리고 나는 1층 나 여기 매장에서 나는 장사하는 사람이고 아니 뭐 누구한테 내가 업체한테 맡겨가지고 건물을 관리한다거나 청소를 관리한다거나 공실을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모든 걸 다 관리 청소하는데 이런 계약 못한다. 적당히 내가 이렇게 뭐 감정적으로 내가 이렇게 말은 했지만 실장님이 그 뭐 아는 형님들이 하니까 적당히 기분 안 나쁘게 얘기 잘 해가지고 이건 계약 없던 걸로 하자. 이건 아니다. 서로 소란이 이렇게 뭐 없도록 큰 소리 안 나도록 하자. 이쯤에서 계약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약금 환불해 주고 없던 걸로 하기로 하자. 얘기가 됐죠. 그래서 나중에 다시 그 처음에 저한테 그 여자 이름으로 그 가계약금 30만 원 들어왔는데 다시 그 사람한테 내가 돌려줄 테니까 계좌번호 보내달라 했더니만 다른 사람 계좌로 좀 보내달라고 다시 이 실장님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왔던 사람한테 다시 보내야 되는데 왜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다시 돈 보내야 했더니만 그 여성분이 그 통장 명의로 보내야 되는데 그 여성분도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통장으로 돈이 들어가게 되면 카드사에서 또 연체 관련돼 가지고 돈을 빼갈 수 있으니까 이거 다른 사람으로 메일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그러면 확실하게 뭐 내가 녹음도 하고 문자상으로 내가 확인을 해서 서로 믿고 다른 사람 계좌로 보내도 기존 계약금 관련해서 환불한 게 맞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내가 보내주겠다라고 해서 오케이 해가지고 돈을 다시 돌려주면서 계약은 없었던 걸로 하기로 했습니다. 공실이 계속적으로 뭐 오래되다 보니까 공실을 빨리 해결하다 보니까 최악의 임차인 내가 예상했던 그런 사람도 아니고 뭐 무더기로 막 그런 문신한 그런 동네에서 어슬렁어슬렁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망인 거죠. 처음에 여성 이름으로 계약을 했다가 혼자 산다 그랬는데 보통 집주인들이 딴 데 살거나 멀어가지고 관리를 제대로 못 하시는 분들은 누가 와서 사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근데 저는 여기서 실제적으로 거주도 뭐 하는 건 아니지만 1층 매장에서 계속적으로 저는 매장 운영을 하다 보니까 누가 누군지 저는 다 아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런 사람들 기망해서 거짓 계약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최악의 임차인. 월세로 제대로 이렇게 뭐 안 낼 수도 있고 연락도 안 될 수도 있고 나중에 누가 계약했는지 누가 사는지 뭐 여기 이 두 분이 또 살겠다 그랬다가 나중에 또 자기 친구들 와가지고 또 살고 저희가 예전에 이런 경우가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이런 사람은 절대로 안 된다. 집안도 엉망진창으로 쓰고 실제로 누가 와서 거주하는 것도 잠자고 생활하는지도 아무도 모르고 누가 월세 낼지도 3명이 살지 5명이 살지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저는 예전에 이런 상황에서 기존 자체가 개판된 경험이 있어 봤기 때문에 또 거짓 계약 이런 거에 있어서는 우리 집주인분들도 임대인분들도 정말 이런 신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런 실장님이나 소실장님들하고 부동산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한 번씩 또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확인한 다음에 여기에 실제 계약할 사람이 누군지 또 실제 거주할 사람이 동일한 인물인지도 우리가 철저하게 확인을 하면서 요즘 세상에 뭐 빌라 사기다 임대인들 다 사기꾼을 하겠지만 사람들마다 다 다른 거죠. 임차인들 중에도 나쁜 사람도 있고 월세 연체하는 사람들도 있고 야반 도주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 그렇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임대인분들이 정확한 나의 임대 기준 원칙을 가지고 소실장님 데리고 당당하게
이런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높아심에서 영상을 오늘 촬영을 했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주시고요. 제 영상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되어 생각하신다면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